이때 회계 비장이 춘풍이 하는 김씨가 남장을 한 거죠. 춘풍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다 탐문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말투 자체도 어떤 문체, 판소리, 구어체가 사용됐다는 것은 이 작품도 마찬가지 판소리계 소설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겠구나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 아니라 문어체로 쓰였다면요, 탐문했다라고 끝났겠죠. 근데 말을 건네듯 탐문했구나. 하루는 비장이 추월의 집을 찾아갈지 삿도께 아래고 천천히 찾아가니, 그 다음에 일단은 앞부분에서요 서술자의 개입이 세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춘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는 춘풍의 행색을 보고 춘풍의 행색이 초라했다라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서술자가 춘풍의 그런 거동을 보고 참 불쌍하고 볼만하구나라고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켰기 때문에 서술자 개입이면서, 다른 말로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부릅니다. 어떤 친구가, 선생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로 쓰이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 있는 전적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내부로 개입을 해서 편집자적인 논평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서술자가 개입을 한 다음에 이걸 했다고. 예를 들어서 만약 신문 기사를 학교 폭력 뉴스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 경찰이 원래는 학교는 학생과 그 교사만 있는 곳이잖아요. 경찰은 학교 내부 요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경찰이 학교로 들어온 거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을 했어. 그 다음 뭐 했어? 수사의 진척을 보일 거야.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을 했어. 그러다 뭐 한 거야? 편집자적인 논평의 행동을 한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이해 안 되면 하고 바꾸면 돼. 이해 잘 시켜주는 선생님한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서술자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을 그냥 실어서 표현해 버리는 거야. 이거를 서술자 개입이라고도 하고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평가하며 이야기하다. 우리 하면 안 돼. 서술자는 전달자거든. 자, 그리고 그 외양이요, 보시면 봉두남발부터 그러니까 머리가 헝클어지고 덥수룩한데 얼굴조차 안 씻어 더러운 때가 덕지덕지 10년이나 안 빤 옷을 도롱도롱 누비어서 그렁저렁 얽어 입었으니까지 춘풍의 외양이 묘사되는 부분으로 어떤 모습? 몰락하여 추취한 모습. 그를 엄밀히 또 따져 들어가면 이것도 있어. 시선의 이동도 있어. 머리에서 얼굴로 또 내려가서 옷까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시선의 이동에 따라 가지고 춘풍의 외양이 묘사되는 부분이죠. 뭐였기 때문에 돈을 모두 빼앗겨 머슴으로 살고 있는 그런 춘풍의 모습.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추한 영상에 네가 아닌 침을 뱉으리오도 마찬가지. 취한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을 정도이다 라고 또 한 번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우리가 이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부정적 인물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구나, 풍자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그 기법 중 하나가 뭐예요? 서술자가 개입을 하여 편집하는 논평을 통해 가지고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고 있구나, 또 하나의 효과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춘풍은 제 아내인 줄 꿈에나 알야마는 비장이야 뭐를 쏜가, 이것도 서술자 개입입니다. 앞에 두 개의 서술자 개입은요, 춘풍의 모습에 대해서, 춘풍의 현재 외양에 대해서 서술자의 느낌을 얘기한 서술자 개입이라면,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의 서술자 개입입니다. 이거예요. 춘풍은 지금 이 비장이 자기 아내가 남장을 한 것인 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독자 여러분들, 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장은 자신의 남편을 알아봤습니다 라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말해주는 거죠. 우리 막 그러잖아,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치? 얘들한테 옛날에 뭐가 있었는데 말이야, 참고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데 이렇게 깔아놓고 가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서의 서술자 개입이죠. 이렇게 세 군데 나옵니다. 상황에 대한 제시죠, 해석이죠. 분한 마음을 감추고 추월의 방에 들어가니, 그 다음 볼게요. 추월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느냐. 첫 번째, 간사한 추월. 이 간사하다는 건요, 이 춘풍의 아내가 느끼는 정서일 수도 있지만 서술자가 느끼는 정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사는 바로 부정적 인물임을 드러내는 표현이면서, 뒤에 행동을 보니까 회계비장을 홀리려고, 회계비장도 남자인 줄 알고 홀려서 뭐 하려고? 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 춘풍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인물? 물질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물이에요. 그런 추월. 회계비장을 내보면서 교타하여 수작다가 각별히 차담상을 차려 만반진수 드리거늘, 비장이 조금만 먹고 사완하는 거린 놈, 이게 춘풍입니다. 상째로 내어주며 하는 말이, 불쌍하다 저 거린 놈아, 내가 본데 거린이냐 어이그리 취물이냐 라고 말하자, 춘풍이 엎드려 말하기를, 소인도 서울 사람으로서 그리 되었으니 사정이 어찌다 말씀드리릴까마는 나리님 잡수시던 차담상을 소인 같은 천한 놈에게 상째로 물려주시니 태산 같은 높은 은덕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아내인 줄 모르고 춘풍은 감사해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춘풍의 아내의 의도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자신의 남편이 지금 여기서 머슴으로 살면서 되게 못 먹고 굶주렸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도 뭔가는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환을 불러서 밥을 준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기억하라는 메시지. 네가 지금 이곳에서 어떤 삶을 겪었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이것을 못 이기는 바람에 지금 이 정도까지 오지 않았느냐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상을 일단 물려줍니다. 나중에 이 상기가 한 번 더 나와요. 다시 돌아와서 나 부분 보겠습니다. 비장이 웃으며 처소로 돌아와 수일 후에 분부하여 춘풍이를 잡아들여 형틀 위에 올려매고, 이놈 너 들어라, 네가 춘풍이냐, 너는 웬 놈으로, 그 다음 보세요, 막중한 나랏돈부터 호주돈 빌려 쓰고 평양장사 내려와서 4, 5년이 지나가되 일푼상납 안 하기로, 이게 바로 춘풍의 죄입니다. 춘풍이 저지른 죄. 나랏돈을 빌려다가 단 한 푼도 4, 5년 내에 갚질 않았다. 그래서 호주에서 공문을 내려 너를 잡아주기라 하였으니 너는 죽기를 사양치 말라. 해서 사령에게 호령하여 각별히 매우 쳐라.
여기에 담겨있는 순풍 안의 심리, 의도 첫 번째입니다. 방탕한 남편에 대한 원망. 넌 좀 맞아야 돼. 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매를 맞아서라도 남편이 뭐 하길 바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뉘우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매우 차라. 하니 사령이 옛날부터 집장사령이라고 합니다. 때리는 사람, 때리는 거 접는. 예전에 선생님이 그 다큐멘터리인데 EBS인데 그 민족사관고등학교에 하루 이런 거 다큐멘터리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 애들이 아침에 옛날 거야 이건. 뭐였냐면 헤비메탈 음악이 나오는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으로도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애들이 그 기숙사방에서 뭐 하냐면 막 알람 시계를 몇 개씩 막 그 방 안에 놓고 막 끌어다니면서 잠을 깨는 장면. 그리고 그 기숙사에서 학교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그 라인이 있어. 여길 몇 시에 통과하느냐가 지각이냐 아니냐가 결정돼. 거기 선도부들이 쫙 서 있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7시 17분 이런 식으로 분단위로 돼 있어. 8시, 7시가 정각이 아니라. 분단위로 설정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민사고학생은 1분 1분을 아껴 써야 된다 해가지고 분단위로 설정이 돼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애들이 교복이 한복. 한복을 입고 영어로 수업을 받는 장면에다가 또 하나 재밌는 게 뭐였냐면 학생들이 주중에 벌점을 받잖아. 주말에 재판을 내. 학생 재판. 학생회장이 판사고 그 다음에 선도부장이 검사고 그 다음 청소년부장이 변호사야. 그래서 예를 들어 주중에 근태가 지각을 3번 했어. 그러면 이 선도부장이 이 학생은 지각을 3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용서 용납의 여지가 없습니다. 얘에게는 중징계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청소년 부장이 그 중에 2번째와 3번째는 이 친구가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따로 병렬을 내지 않고 그래서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 참작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막 재판한다니까 영어로. 레벨이 좀 그래.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그랬어. 딱 끝나잖아. 이 친구는 체벌로 끝내겠습니다. 이게 체벌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김근태 학생은 그러면 그 징계위원회 해부되지 않는 조건으로 태용 다시 대처하겠습니다라고 학생회장이 선고를 딱 내리잖아. 그럼 누가 나온 게 학생을 때릴 수 없잖아. 선생님이 나와. 집장사령이 나와. 몸 좋은 선생님이. 이 선생님 이 학생이 감정이 없잖아. 너 이 새끼도 일로 와봐. 너 지금 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때린 선생님의 매는 감정이 실려있잖아. 이 선생님은 정확한 힘과 정확한 그 속도로요. 정확히 때려. 딱. 딱 보면서. 재밌는 학교다. 많잖아요. 그런 특이한 학교들. 광양대철고, 포철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는 그걸 유명하잖아. 홍성대학교, 정석고등학교, 정석치 팔아가지고 세운 학교. 그러니까 상산고잖아. 전주 상산고. 그다음 하나고등학교, 민사고등학교. 제주도에는 그런 거 생기지 못하고 그냥 바로 저기에 생겨버렸잖아. 국제학교. 예전에 저 어디가 그거 신청했었어. 자율형 사립고 한번 해보겠다. 자립형이 아니라 자율형. 그러니까 계속 돈은 줘 우리한테 교육청에서. 대신에 한번 학교 우리 마음대로 한번 운영해 볼게. 실패했죠. 오용고등학교에서 뭐 자율형 사립고 한번 도전했다가 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상한 거잖아. 애들이 혼란만 오고 결국은 입시에서 다른 학교에 지게 돼 있어. 예전에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백이고등학교 완패했잖아. 서울대 빵명. 왠 줄 알아? 걔네 1학년 때 열린교실 뭐야? 봤더니 10개 학급을 20개 학급으로 쪼개. 그리고 담임이 20명이야. 그리고 얘네 교실이 없어. 열린교실 의미가 뭔데? 아무 수업이나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 수업 받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는 하루 종일 운동장에서만 살아. 저 체육이에요. 어떤 친구는
여기는 수학, 이게 미분적 분할하는 시간인데 수학 듣다가, 여기는 또 함수하는 시간이 여기서 수학만 듣는데도 이런 걸 우리가 원해서 만들었다. 개판됐어요. 통제가 안 돼, 애들이. 그러니까 누구 어디 갔니? 어딘가 있겠죠? 하면서 애들이 관리가 안 된 거야. 이게 애들 폭망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이상한 거. 그래서 니네는 참 되게 좋은 케이스라니까. 뭐 이상한 짓 안 하잖아, 선생님들이. 사대보다 은근 피곤해. 맨날 시험학교 하잖아. 그지? 그 교육청에서 무슨 선진화 수업, 뭐 모델 학교 해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모여 앉아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막 토론식 수업하고 막 해놓고 시험 볼 때는 애매하다, 시험 보면 빼, 막 이렇게 돼버리고. 토론 수업 했던 거. 혹시 화학 선생님 중에 JST 선생님 들어가? 선택성? 2학년 때 수업. 화학은 선택성. 작년에 수업 어떻게 했어? 당연히. 화학 파트만 따로 그냥 하셨지, 이런 수업만. 2학년 때 아마 토론식 수업 시키실 거야. 아 맞아. 특이한 토론 발표. 애들이 처음에는 와 겁나 선진적이고 겁나 루즈하고 선생님 겁나 러블리해 보이잖아. 시험 문제 딱 받아봐. 악마였구나. 딱 이렇게. 수업 분위기하고 시험 난이도 극과 극이랍니다. 이거는 지금 사망 올라간 선배들의 증언이에요. 와, 우리 완전 뒤통수 맞았어요. 왜? 분명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뭐라고 하더니 우리 과제 올리는 거 이런 속을 계속 올려야 되고 과제 보고서를 계속 올려야 되고 시험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해봐야지. 니네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 융복합적 인간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잖아. 2015 개정 과정 애들은. 인과가 이거 그런 거 없잖아, 니네. 그치? 그런 성향만 가지고 있을 뿐. 반 음과 이과로 쪼개졌어 지금? 과중이랑 자판. 속긴 말이야. 저 새끼 지금 속에서 내면에 소리가 나왔어. 아, 주시 안반마인드 저거. 야, 풍자의 대상이 이제부터. 미스터 방 아니 뭐 이춘풍 앞으로 뭐 죄다 알겠지? KKT야. 잘 걸렸다. 마침 그 녹화도 됐겠다. 야, 니네가 자빠니래. 자빠니래. 아, 친구들끼리 그렇게 말하는. 그럼 얘네들이 자빠시겠네. 자빠네들. 누가 얘기했다고? 친구들끼리 아,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아, 장난치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충속 가봐. 보통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보통 그냥 1반, 2반, 3반 이렇게 들어가잖아. 옆 따로 보충반 애들 있잖아. 말반. 우리는 인간반. 저것들은 애니멀반, 말반. 막 이러면서 막 피하거든. 아, 별걸 없어 저것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게 있어. 난 그때 너희들 동물 취급했기 때문에 쌤. 오케이? 참. 과중반은 왜 유지하는데? 모르죠. 과학중점학교여서 그런 느낌. 그 과학중점학교 이제는 그 단물 다 빠지지 않았을까? 닳고 닳아서 그래도 과중만 뭐 지원해 주는 거 있고 막 뭘 지원해 주는데 학교 더 시켜줘? 돈을 좀 실험 연구비 그런 거 빼고는 그 돈을 왜 인문사회 학생들을 위해 안 쓰는 거지? 얘네들 돈이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거야 설마? 저는 좀 모르죠. 학교 실무자가 죄다 씨 수학선생들이어가지고 맞지? 교감 교장이 다 수학이잖아. 교장 선수. 옛날에도 저기 수학 선생님 교감하고 있어요. 빨리 누가 뭐가 돼야 돼? 교장 교감이 돼야 돼. 2차로 정도 공대. 국어 영어가 빨리 교장 교감 돼. 이과 친구들 다 죽어라. 이제 막 시험술 다 없애. 막 야 비거 다 빼 저거. 야 저 망원기 다 치워 막. 아니야.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인간이야. 평교사일 때, 부장일 때, 교감일 때, 교장일 때 사람 다 달라진다니까. 그 사람은 그 이미지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야.
많이 바뀌었어 지금. 많이 착해진 거야 지금. 훨씬. 그래 뭐. 앞으로 더 착해질 걸. 근데 캐릭터 센 사람 많아. 네. 뭐 제이 물리 이런 분들 캐릭터 센 분들 많아. 자, 어쨌든간에 매우 각별히 매우 철학. 하니 사랑에 매료들고 시병들에 중장하니 춘풍의 약한 다리에서 유혈이 남자한지라 다리에 피가 납니다. 나 또 선생님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남녀모 텍사스 중에 한 명. 택시로 끝나는 택으로 끝나는 4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중에 그 김경택 선생님이라고요. 머리 하얀 빡빡 선생님. 저희 때 친구 2명이 싸웠는데 싸웠냐? 와라. 선생님 만나야지. 데리고 왔는데 2명이 어깨도 막 기어서 왔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교복이 다 찢어질 정도로 터지게 맞아서 교복이랑 살이랑 피가 우리가 그냥 애들 이거 병 바로 실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때리시더라고. 비장이 내려다보고 또 치료하다가 혼잣말로 차마 못 치겠다. 요즘에는 안 그런데 우리 때는 사랑이 매였거든. 그래서 많이 맞았죠. 자, 차마 못 치겠다는 뭡니까? 바로 이 아내로서 남편에게 느끼는 연민이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뭐 하게 됩니까? 죄를 지은 추풍을 문추하는 장면입니다. 너 매 잡아라. 추풍 너 들어라. 그 돈을 다 어찌하였느냐? 투전을 하였느냐? 돈 쓴 곳을 바로 아뢰어라 라고 하자 추풍이 이실직고 합니다. 소일이 호주 돈을 내어쓰고 평양에 내려와 내 집주인 추월이와 추월이가 이미 집주인이 된 겁니다. 자신은 머슴이었기 때문에 1년을 함께 놀고 나니 한 푼도 없어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는 분배대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사실대로 말하게 됩니다. 추풍이 면모 보세요. 첫 번째,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돈을요 전부 다 방탕한 생활로 탕진합니다. 첫 번째 방탕함의 면모. 두 번째, 아내에게 모든 살림을 맡길 정도로 경제적으로 무능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다시 누구에게? 추월에게 돈 다 뺏겼잖아요. 역시 방탕함을 버리지 못한 그 멋진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춘풍 방탕하고 무능하다. 두 번째입니다. 소설자가 개입된 부분이 세 부분입니다. 춘풍의 거동이 기구하고 볼만하다. 그 추한 형상에 네가 아닌 침을 뱉으리요. 이 두 가지는요 춘풍의 행색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 춘풍은 지하나인 줄 꿈에나 알려마는 비장이야 모르송가 하는 부분은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그런 소설자 개입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적인 논평을 하는 부분이죠. 바로 직접 개입해서 뭐 했다? 평가했답니다. 소설자가. 그리고 춘풍에는 아내의 태도가 두 부분에서 나타나죠. 각별히 매우 철하는 원망 표출, 뉘우침 유도였고요. 원망 표출, 뉘우침 유도. 차마 못 치겠다는 뭡니까? 연민입니다. 연민. 근데 동정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연민을 느끼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다 부분입니다. 비장이 본래 추월이라 하면 원수같이 아는 중에, 왜 남편의 돈을 빼앗고 남편을 유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개심을 느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이를 갈고 호령하여 사라에게 분부합니다. 내가 가서 그녀를 잡아오라. 바삐바삐 잡아오라. 만일 지체했다가는 내가 중죄를 당하리라. 사령이 덜미집어 추월을 잡아왔거늘 형투리에 올려매고 별태장 골라잡고, 특별히 아픈 말. 왜 그랬을까요? 왜? 추월에 대해서 어떤 말을 갖고 있습니까? 춘풍의 아내가 원수같이 여기는지라 적개심이죠. 그래서 별태장을 골라잡고 매우 쳐라. 사령이 내가 타정을 두었다가는 내 목숨이 죽으리라 해서, 그 다음 보세요.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여기를 제가 쓴 이유는 다 쓴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사음복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그래서 사음보에 사사조에 그런 운문체가 드러나고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서로 대꾸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꾸법까지. 전형적인 판소리 운문체죠. 이런 거 우리 춘향가에서 뭐가 있었어? 춘향이가 말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도련님은 귀공자요, 춘향나는 천인님이. 춘향가 이거 있었지. 똑같이 여기도 뭐해? 사음보. 똑같이 사사조. 그리고 똑같이 대꾸법. 이게 판소리 운문체 특징이에요. 한 대 치고 살펴봅니다. 잘 맞았나? 잘 부러졌나? 또 두 대 치고도 살펴봅니다. 잘 맞았나? 이러죠. 매마다 표를 하며 10여 대를 중장하며 인연 바삐다지 마여라 호령을 서리같이 하는 말이 내가 내 죄를 아느냐? 추월이 여쭈기를 춘풍이 가져온 돈 소녀가 어찌 아오리까. 여기에서 추월은 이렇게 매를 수십 대 맞고도 10여 대를 맞고도 뭐 한 겁니까? 사실을 부인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추월이 어떤 인물입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뭐 하는 것? 자신이 지금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데에서 이 사람 물질적 가치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상당히 강한 인물입니다. 돈이라면 매를 맞아서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비장이 말 듣고 성을 내어 분부하기를 이런 말합니다. 담, 절, 각. 표면적인 의미는요, 이겁니다. 너의 집, 담장 때문에 나의 소, 뿔이 부러졌다. 해서 표면적인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상대에게 죄를 덮어씌움. 근데 이 뜻이 아니라 이 작품에 있는 본질적인 의미, 문맥적 의미는요, 이런 뜻입니다. 그 돈이 내가 아니라면 돈이 어디로 갔겠느냐. 라고 누구에게? 상대에게 죄가 있음을. 들어드는 표현으로 여담절각이 쓰였죠. 여담절각이란 말 아느냐? 네가 죄인이다. 그래서 이 불같은 호조도를 영문이 물어주랴, 본관에서 물어주랴, 백성에게 수렴하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운문체가 사용된 부분이에요. 왜? 비슷한 게 반복되고 있죠. 물어주랴, 수렴하랴, 잔말하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문체라고만 써두시면 돼요. 굴레 등이 두 눈을 부릅뜨고 형장, 내를 높이 들어 백일 청천에 벼락치듯 만첩청산을 울리듯
여기에서 그 매를 치는 호통 소리를요 직유법과 과장법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과장되게 하고 있죠.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 온 산이 울리듯 큰 소리 과장법입니다. 직유법이고 호통침이 하는 말이 내가 모두 발명치 못할까? 원래 발명은 그러니까 네가 죄가 없음을 밝히다고요. 본래 뜻은 이거는 본래 의미고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의 죄를 자백하라. 죄가 있음을 자백하라는 뜻의 발명입니다. 에디슨이랑 그건 더더욱 아니고 하고 50대를 때리고 밥비다지 못할 소냐 서리가 호령하니 추월이가 기가 막혀 혼백이 달아난 듯 혼미 중에 겁내어 죽기를 면하려고 애거라 여쭈오되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법도 엄숙하고 관령도 지엄하고 나래는 부분도 어마어마히 그 부분 있잖아요. 여기도 운문체 글자 수나 내용의 반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꾸법도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도 운문체예요. 지금 우리가 요 다라 부분에서 운문체가 드러난 부분요 지금 세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다에서 가운데 하나 치고 고찰하고 둘을 치고 고찰한다. 다의 마지막 영문이 물어주랴 무슨 잔말하랴 하는 부분. 세 번째 여기 국법도 엄숙하고부터 분부도 어마니까지 다 운문체예요. 판소리 영향. 뭐합니까? 춘풍이 가져온 돈 영문 분부대로 소녀가 바치리다. 아까는 소녀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번엔 뭐예요? 사실을 시인하죠. 이유? 바로 비장의 호통과 뭐 때문에 매를 맞았죠 지금. 바로 매질 때문에 사실을 시인합니다. 죽기 싫어서. 그래서 비장이 호주에서 공문 놓아 너를 빨리 죽이라 하였으되 즉 너를 사형시키라고 했는데 내 죄를 네가 알고 돈을 모두 바치겠다고 하니 너를 살려주겠거니와 호주돈은 이자는 아까 이제 그 얘기 나왔죠. 우리 2,500냥 뺏겼는데 5,000냥을 받아오잖아요. 자모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보기엔 이거 말도 안 돼. 연이자에다 복리가 붙은 거야. 복리에다가 이게 따따블이 붙은 거야 이거 지금. 그래서 뭐가 된 겁니까? 5,000냥을 2배가 된 거죠. 거의 사치급이네요. 전부 괴봉하라. 바쳐라. 추월이 여쭈되 10일의 여유를 주시면 5,000냥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서서 올리거늘 그지야 비장이 춘풍이와 추월이를 형태로 내려놓고 춘풍만 다시 불러 가만히 약속을 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추월에 대한 춘풍한의 태도 뭐합니까? 적개심을 가지고 있죠. 원수같이 합니다. 거기다가 모두 너희 죄를 시인하라 하고 질책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월의 태도 변화 보세요.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거듭된 매질과 이 비장의 호통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뭐 하게 됩니까?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심지어는 돈에다 이자까지 모두 바치겠다라고 다짐하는 부분. 3번 별표 칠게요. 인물에 반영된 조선후기의 사회상. 왜? 우리가 이 작품을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잖아.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이 작품에 반영돼 있어. 유춘풍은 가부장 티투스의 붕괴를 보여주는 인물. 남성의 몰락이잖아. 두 번째, 춘풍 안에는 여성 의식의 성장을 보여주는 인물. 유능한 아내거든. 심지어는 남장에서 남편도 구출해냈거든. 3번입니다. 추월을 통해서 당시 이런 화폐 경제의 발달과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가지고 윤리적 타락상이 보여지는, 그러면서 물질적 가치관의 팽배함을 보여주는 새 인물이 당시 시대상에 반영된 인물이죠. 그리고 한 달락만 더하면 끝납니다. 오늘 범위가 마부분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열흘 안으로
전부 받아가지고 무엇을? 추월에게 뺏긴 돈을 이자 포함해가지고 5천냥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 자, 지시사항 첫 번째입니다. 돈 열흘을 받아서 서울로 와. 두 번째,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떠나가니 네가 서울로 오거든 백문하에 문안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인사하라. 춘풍이 감사하여 내려서서 말하기를 나리님 덕택으로 호조돈을 모조리 받게 되었습니다. 비장이 사또 앞에서 춘풍과 추월의 우리를 처치한 말씀을 낱낱이 말씀드리고 조용히 여쭈기를 저 내일 하직하고 서울로 돌아가려 합니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얘 지금 수행원이잖아요. 감사가 이번에 수행원이 교체해야 되겠다. 비장을 바꿀 테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고 다른 수행을 보내고 이렇게 감사의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지가 먼저 조금만 가볼라요. 그냥 안 할라요. 이렇게 지금 자기가 지금 빠지는 거잖아요. 소설이니까 가는 건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하도 무관이. 자, 그래서 사또님께서는 부탁하지 않아요. 추월에게 분부하여 자모지례로 5천냥을 모두 수세하여 춘풍에게 보내주세요. 사또가 허락하자 이튿날 하직하고 상급한 돈 수반냥. 이거 뭐냐면요, 여기 와 있는 동안 이 춘풍의 아내가요, 이것 말고도 많은 여러 가지 공적을 세워가지고 받은 상금들입니다. 일종의 성과급이에요. 환전으로 붙여놓고 돈 들고 가다가 도적 만나잖아요. 요즘 은행처럼 일종의 수표 어음 기능을 하는 거죠. 환전으로 붙여놓고 화폐 경제 발달했다니까 얘들아. 그래서 평양을 하직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환전을 즉시 찾고 춘풍이 오기를 기다리더라. 평양에서 사또 본관이 분부하기를 추월을 잡아들여 돈바치라 성호하니 10일이 다 못되어 5천냥을 다 바쳤겄다. 마지막 문장도 역시 판소리 구어체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절정 부분이 서울로 돌아온 춘풍의 모습에서 더 비판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비장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돈을 되찾은 춘풍이 서울로 돌아오면 뭔가 반성하고 뭔가 긍정적인 면모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해서 다시 한번 아내가 비장으로 변신하는 그 변장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절정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